안녕하세요, 파노튜브입니다. 미국은 상대적으로 야생동물의 분포도가 높습니다. 그렇다 보니 사석에서 야생동물을 사냥하는 레인디어 헌팅이 취미라고 말하는 사람이 꽤나 많습니다. 사냥은 주마다 법이 다르며 당연히 허가가 필요하고 지역과 기간 제한이 있지만 그렇다 해도 가족 전통으로 1년에 한 번씩 사냥을 나가는 미국인들이 아직도 꽤나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야생동물이 많다 보니 아무래도 어린아이를 키우는 부모 입장에서는 무서운 게 사실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미국에선 공원에 가보면 곰이 나타나기 때문에 음식을 함부로 내놓으면 안 된다는 경고판이 있습니다. 쓰레기통도 곰이 열 수 없도록 장치가 되어 있는 것을 흔하게 볼 수 있습니다. 일반 가정집에서 20분도 안 떨어진 트레일에 산책을 하러 가면 심심치 않게 야생동물 관련한 표지판이 볼 수 있습니다. 텍사스에 살 때는 스컹크를 친 경험을 가진 사람도 많습니다. 차에서 냄새가 빠지는데 한참이 걸린다며 스컹크를 친 차는 항상 대변 냄새를 맡을 수 있는 변기차라는 우스갯소리도 들립니다. 이런 넓은 야생의 땅 미국에서 이번 진돗개 플렉시가 떼지어 있는 뱀으로부터 주인에게 보인 행동이 미국에서 큰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정말 위급한 순간에 등장한 플렉시는 반려견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영웅적인 스토리를 선사했고 이에 덧붙여 한국의 품종인 진돗개의 위상을 드높은 아주 대견한 행동이었습니다. 미국 내에선 플렉시의 용감한 행동은 정말 충성심이 뛰어나면서도 침착하게 지능적인 한국 진돗개가 아니면 불가능했을 거라는 이야기가 제일 많이 들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 대형 애니메이션 회사인 픽사의 한 직원은 플렉시의 모양을 그린 이모티콘을 제작하고 싶다며 직접 밝히기도 했습니다. 플렉시를 키우는 제이콥과 그의 딸 제니의 이야기입니다. 보통 다운타운에 위치한 아파트에서 사는 사람들의 경우는 다르겠지만 미국은 워낙 땅이 넓기도 하고 자연 속에 집이 위치하다 보니 정말 많은 동물들을 종종 마주칩니다. 저도 캘리포니아, 텍사스에서 살았던 집과 지금 살고 있는 집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에 속해 있는 집이지만 나름 자연 친화적인 곳이라 동물들을 자주 맞이했었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야생동물 중 가장 많이 마주치는 건 사슴입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거의 본 적이 없고 여기서는 한두 마리 돌아다니는 걸 봤지만 텍사스에서는 사슴대 가족이 몰려다니며 운전 중에 갑자기 숲속에서 튀어나와서 급정거를 한 기억도 나고 길을 안 비켜서 기다렸던 기억도 납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에게 위험한 이 사슴들을 괴롭히지 말라는 이메일도 받은 적이 있고 사슴과 차 사고가 났을 때 직접 치우려고 하지 말고 정해진 번호로 전화를 걸어라는 공지도 기억이 납니다. 사슴 몸에 붙어 사는 틱이란 벌레가 옮겨올 수 있다고 하더군요. 정원의 꽃, 야채, 나무들을 키우는 사람들 중에 사슴이 망쳐버린 기억을 가진 사람들도 있습니다. 저도 백야드로 가는 문을 잠그지 않았더니 백야드를 돌아와서 나뭇잎을 먹고 있는 사슴을 본 적이 있는데요. 뭔가 키우는 분들은 야드로 들어가는 문을 꼭 잠궈야 하고 망을 쳐놓는 분들도 계시더군요. 여러분들도 꼭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토끼도 제가 살았던 모든 동네들에서 모두 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끼가 사는 곳에는 천적인지 몰라도 코요테 같은 동물들이 꼭 있더군요. 오스틴에서는 출근길 중간에 골프 코스가 있었는데 하루는 골프 코스 위에서 코요테가 토끼를 가지고 장난치다가 먹는 끔찍한 장면도 본 적 있다고 했습니다. 코요테는 덩치가 작은 아이들에게는 덤빌 수 있다고 주의하라고 나라에서 메일이 온 적도 있습니다. 최근에 제가 사는 동네에는 밥캣도 나왔고 독수리를 포함한 새들도 종종 보입니다. 특히 동물들이 차와추도라는 사고가 있는 곳이면 꼭 독수리가 죽어있는 동물들을 먹고 있는 모습이 보이던데 날개를 쭉 펴고 하늘을 나를 때는 참 멋져 보이는데 길 가운데에서 시체를 뜯어먹는 모습을 보면 왠지 처량해 보이더군요. 뱀은 날씨 때문인지 몰라도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에서는 자주 봤는데 집 근처 위싱턴주에선 아직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제가 동물을 별로 무서워하진 않지만 뱀은 보면 여전히 한 발짝 물러나게 됩니다. 어느 날은 회사 앞에 산책길이 있는데 뱀 2마리가 지나가는 걸 본 적도 있습니다. 혼자라 다행이지 딸아이와 함께였다면 혹여나 물리진 않을까 정말 무서웠을 겁니다. 집도 마냥 안전하진 않습니다. 집에도 물리면 응급실로 바로 가게 만드는 불개미를 포함한 다양한 개미들은 기본이고 꼬리를 세우고 경계하고 있는 스콜피온을 집안 화장실에서 만난 적도 있고 벌이 현관 입구 위에 집을 지어서 치우고 약을 뿌린 적도 있고 초대형 바퀴벌레를 몇십 마리를 때려서 잡았던 기억도 납니다. 이렇게 야생동물과 곤충이 많다 보니 딸아이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강아지를 키우는 게 좋을 것 같아 한 마리 입양하려던 도중
한국의 진돗개가 용맹하면서도 주인에 대한 충성심이 대단하다고 해 전 진돗개를 키우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정말 듣던 대로 충성심이 대단하더군요. 한 사람만 따른다는 게 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플렉시를 입양한 지 1년쯤 지났을까요? 그쯤 사건이 터졌습니다. 어릴 때부터 넓은 마당에서 가족끼리 사는 게 꿈이었던 저는 마당이 넓은 조용한 시골집에서 제니와 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 물론 플렉시도요. 주말마다 제니와 집 근처 풀밭으로 간단한 운동과 휴식을 취하러 가던 저는 여느 때처럼 편하게 도시락을 들고 제니와 플렉시를 놀게 두고 앉아 있었습니다. 제가 주말마다 나오는 이유 중 하나가 제니가 워낙 뛰어노는 걸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한국의 진돗개라는 품종은 주기적으로 넓은 곳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줘야 한다 하더라고요.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만큼 후각 능력이 좋아지고 지능이 높아진다고 들었습니다. 전 준비한 캠핑용 의자에 앉아 영화를 한 편 감상 중이었습니다. 중간중간 쳐다보니 제니와 플렉시가 땅을 내려다보며 뭔가 쳐다보고 있더라고요. 전 개미나 지렁이겠거니 하고 별 생각 없었는데 갑자기 제니가 찢어지듯 큰 비명을 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선 플렉시도 갑자기 제 쪽으로 도망가듯 달려오더군요. 저도 놀라 제니 쪽으로 급하게 뛰어갔는데 당시 제니와는 거리가 조금 있었습니다. 얼마나 빠르게 튀어갔는지 나중에 보니 의자 다리가 부러져 있을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제니에게 달려가던 도중 갑자기 플렉시가 방향을 틀고 다시 제니 쪽으로 뛰기 시작하더군요. 그리고선 잠시 후 플렉시가 큰 소리로 짖어대며 땅을 향해 박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땅을 향해 비명을 지르며 힘차게 두드리는 것 같았죠. 전 제니에게 달려가 왜 그랬냐고 물어보니 아까 땅에 큰 구멍이 있길래 개미집인 줄 알고 흙을 넣으면서 놀고 있었는데 그곳에서 갑자기 혀를 낼름거리며 뱀이 머리를 내밀었다고 했습니다. 정말 큰일 날 뻔했습니다. 전 그곳을 벗어나기 전 구멍을 보려 찾아보니 구멍은 보이지 않고 플렉시는 계속해 어딘가를 향해 점프를 하듯 몸통박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플렉시는 돌을 두고 지저대고 있었는데요. 알고 보니 플렉시는 구멍에서 뱀이 나오자마자 제니에게 다가가는 걸 막으려고 구멍을 막을 큰 돌을 집으러 제가 있는 방향으로 뛰어온 것이었습니다. 전 플렉시가 놀라 도망가는 건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순식간에 돌을 집어 구멍을 막을 생각을 한 거였습니다. 제니 앞에서 플렉시가 보인 행동은 정말 듬직했습니다. 짐을 챙기고 집으로 오는데 플렉시가 정말 감사하면서도 못해준 것들이 생각나 미안했습니다. 다른 개였어도 이렇게 했겠지만 진돗개가 지능이 높고 충성심이 높으며 용감한 건 제 두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다시 한번 플렉시 고마워. 실제로 개와 뱀이 싸우다 독에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경계만 하고 직접적으로 싸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본능적으로 싸워야겠다는 전투 본능은 생기지만 위험하다는 건 인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번 플렉시의 경우는 현명하게 대처해 추가 사고를 미연에 방지한 걸로 유명해졌습니다. 한국의 진돗개가 외국에서 용맹한 걸로만 소문나 있는 게 아니라 지능이 높다고도 알려질 수 있는 좋은 소식이었습니다. 인명피해 없이 상황을 잘 넘겨준 플렉시에게 박수를 보내며 앞으로도 플렉시와 제니 가족 모두 별탈 없이 건강하길 바랍니다. 이상 파노TV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